이른 아침에 우연찮게 이제 차에 있다 보니까 차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요즘 와서 부쩍 고민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좀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. 불안의 시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현실이 이전에 비해서 좀 더 힘겨워지고 어려워질 게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이 소비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많이 준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도시락을 싸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고요. 커피숍도 고작 이제 저가 커피숍 1,500원짜리 커피숍에 가는 경우도 많고, 어떨 때는 아예 그조차도 안 가고 그냥 회사에서 그냥 스틱 커피로 그냥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. 점점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돈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, 앞으로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가 더욱 아마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되고 곤경을 더 많이 맞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염려하고 대비하는 게 더더욱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가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당연하게 인정하고,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갈 건데를 잘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이제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. 혼자서 술을 마시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드라마 보고 혼자 산책하고 이러는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. 왜겠습니까? 다른 누군가와 같이 가게 되면 분명히 이 물건값을 치러야 될 때, 음식값을 치러야 될 때 각자 개별적으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런 불편함 때문에 요새는 아예 혼자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진 시대 같습니다. 그게 소비할 때나 혼자 하는 게 낫지, 일상생활 하면서 계속 혼자 지내고 하면 그 외로움이 삶을 파고드는 것도 분명한 것 같은데요. 예전보다는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더 많이 쏟고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, 맞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. 하지만 사람은 누군가와 교류를 해야 되고 어디인가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지내야 좀 더 그래도 삶이 안정이 되고 차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예전에 비해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중년들, 청년들, 장년들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외로움의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. 제가 이제 아침에 다큐를 봤더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경제가 되게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. 트럼프가 괜히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지난 4년 동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 판을 갈아보자라고 해서 지금의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 거더라고요.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물가가 너무 안 좋다, 물가가 너무 많이 치솟는다, 먹고 사는 게 힘들다, 정말 그렇게 그들이 계속 얘기한 걸 보니 아, 미국도 심상치 않구나. 근데 미국이 안 좋으면 다른 나라들이 좋을 리가 있겠냐라는 겁니다. 특히나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사는 우리는 더욱더 아마 사는 게 힘겨워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길게 보면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30년 내내 힘들 것이고, 그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5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. 왜냐?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거고, 또 앞으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서 한국이 예기치 못한 충격에 좌충우돌을 하면서 이 대출이 기존에는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대출을 상환해야 되다 보니 원금 상환 압박에, 그리고 이자 폭등, 이자 부담에 이 실생활 물가가 올라서 생활고에 여러 가지들이 아마 우리에게 다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.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힘겹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더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.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보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. 2024년 그리고 2025년 이 험난한 겨울을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, 아마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, 예전에 비해서 뭐 불우이웃을 돕는 일들도 대폭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왜겠습니까? 각자 이 기업들도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,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런 활동들조차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내가 좀 더 조심하고 지내고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마음, 그런 태도, 이러한 것들이 삶을 더 잘 지켜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심상치 않기 때문에
녹록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하고 더욱더 염려하고 대비 대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.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며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. 뭐 뻔한 얘기를,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자주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고,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거에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것, 알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다져먹고자 제가 제 자신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힘들 것이다, 더 어려울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? 대비해야 된다. 내가 10,000원 써야 될 것 같으면 10,000원 안 쓰고 5,000원만 쓸 수 없을지, 혹은 지금 꼭 내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건지, 소비를 미루면 안 될지, 안 하면 안 될지, 내가 꼭 새 옷을 사야 되나, 당근마켓 이용하면 안 되나, 꼭 새 핸드폰을 사야 되나, 새 노트북을 사야 되나, 중고로 사면 안 될지, 연식이 조금 된 거 사도 되지 않을지, 꼭 새 차 사야 되나, 새 차를 5천만원 주고 사야 되나, 아니면 내가 꼭 중고차로 1,000만원짜리 1,500만원짜리 사면 안 되나, 어차피 내가 좀 더 관리하고 좀 더 잘 지내면 돈을 적게 들이고도 생활할 수 있을 텐데,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. 꼭 10억짜리 집을 사야 되나, 5억짜리 집 사면 안 되나, 7억짜리 집을 사면 안 될까 라고 계속 고민하고 고려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내가 쓰는 소비를 좀 더 낮추면, 그 낮춘 만큼 내가 좀 더 돈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돈이 나의 미래를 대비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현금이다. 그리고 꾸준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 확보해야 되고요,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,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더 키워서 내가 지금 버는 게 200이다라고 하면 250만원, 300 벌 수 있는 추가적인 50만원, 100만원 더 벌 수 있는 활동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면서 삶을 좀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현실이,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. 그냥 마냥 막무가내로 돈을 벌고 세상 천지 모르게 이렇게 영원히 부자인 것처럼 까불어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나는 거지다, 나는 돈 없다, 나는 가난하다라고 인정하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나 저 망했어요, 저 돈 없어요, 거지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건면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하고 자신의 돈을 비축해 놓고 쌓아놓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미래가, 가족의 미래가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. 지금의 시대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심사숙고하고 소비를 줄이고 절약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다가올 잃어버린 30년의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견디고 나면 또 좋은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. 당장은 30년이 아니라 당장 5년이 매우 힘겹다고 하니 이 5년을 잘 견딜지 어떻게 할지를 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